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알아야 바꾼다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과 모두 친하면서 아직까지 라디오를 2개나 진행하고 있는 주진우. 얼마 전 본인도 창피했는지 해명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그가 삭제한 해명 영상을 보고 나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일 유튜브 노단TV에서 제보자 X를 인터뷰하는데요. 이때 주진우가 양준철 원장과 다른 사람 포함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에게 양준철 보고 충성맹세하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양정철과 주진우와 양정철과 윤석열이 같이 한 술자리에서 성열이 형, 지금부터 양 원장에게 충성맹세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요건 사실입니까? 일단 공개된 그 여러 기사에도 양정철과 윤석열은 여러 번 술자리 한 걸로 나오죠. 네네. 근데 저는 복수의 아주 탐사 보도 능력이 뛰어난 네네. 기자들에게서 네네.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네. 그랬답니다. 그 셋이 있는 자리에서 네네. 주진우가 윤석열한테 네네. 형 이제 앞으로 양 원장한테 충성맹세해 네. 라는 멘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 새끼들이 참 근데 참 꼴값 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이런 조국 장관 같이 조국 장관이 그 난도질을 당할 때는 본인이 뭔가 과거의 잘못을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좀 검찰 개혁에 응원할 줄 알았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짓을 하니까. 12월 3일 김용민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진우 기자의 해명을 기다립니다 라며 긴 글과 함께 4개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양전철, 주진우, 윤석열 술자리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PD는 주진우가 이 술자리에 왜 참석하게 되었는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왜 충성맹세를 요구했는지 이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유튜브 이동영TV에서 이 작가는 김용민 PD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는 또 주진우는 친합니다. 그 친한 건 인간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걸로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친하냐면 뭐 자주 전화 통화도 하고 예전에 주진우 기자가 KBS 예능 프로인가 어디 나가서 김희철하고 어디 가는 뭐 그런 걸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김건희의 코아랑 컨텐츠 데려가갖고 찍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친분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거는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는 지지할 수 있고 그 가족을 지지할 수 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검찰개혁에서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치고 어긋나고 추미애랑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계속 윤석열과 한동훈 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지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까 제가 구속 각오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김용민 PD가 몇 가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이 들었으니까 대답하라. 하나하나 설명하죠. 첫 번째 공개 질의한 내용은 윤석열이 총장이 되기 전입니다. 총장 되기 전에 윤석열, 주진우, 양정철 또 모 언론 기자 1명 이렇게 4명이 술자리에서 만나요. 만났는데 거기서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에게 성열이 형, 우리 양 원장님한테 이제 충성맹세 해야지! 라고 해서 윤 총장이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고 이 말은 왜 밖으로 새 나왔냐? 같이 있던 기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것들이 뭐하는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가 다하게 돌았어요. 근데 몰라요. 저는 지금 김용민 PD가 4가지를 공개 질의했는데 3가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팩트체크를 3가지 확인했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전부터 들었긴 합니다만 김 PD는 그 기자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긴 했지만 내가 직접 팩트체크한 거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혹은 왜 그랬는지 그거는 주 기자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기자에서 만약 사실이랑 그게 기자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기자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명하면 끝날 일입니다. 12월 6일 저녁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나쳐가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양정철, 윤석열 또 다른 기자와의 4인 회동. 양정철에게 윤 총장을 소개시켜주고 충성맹세를 시켰다? 그런 자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 소개한 적 없습니다. 충성맹세, 건배, 존재하지 않은 장면, 존재하지 않는 말, 누가 보고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12월 7일 주진우의 해명을 본 변희재 대표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주진우와 양정철과 윤석열과 밝혀지지 않은 언론사 대표 한 명이 넷이 만나가지고 주진우가 성렬이 형, 정철이 형님한테 충성맹세 다해 이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진우는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답변이 애매해요. 만난 사실을 지금 부정하는 건지 만나기는 했는데 양정철이 나이가 4살이 아래예요. 윤석열보다. 나이 4살도 아래인데 어떻게 충성맹세를 시키겠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앞 시간에서 방송했지만은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다져봤을 때가 34살 때예요. 나이 60대 70대 먹은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맹세 안 합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좌익에서 나이가 어디 있어요. 권력 순이지. 할 말이 없으니까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나이도 안 돼. 직책도 그냥 삼류 기자. 그런 자를 윤석열이는 왜 만나고 통화합니까? 주진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양정철은 그냥 일반 시민이고. 양정철과 만난 거는 확인됐죠. 최소 3번 이상. 양정철하고. 특히 중앙지검 재직 때는 2번 이상. 양정철과 만날 때 주진우가 몇 번 꼈냐만 남아있는 거지. 양정철하고 이 윤석열이 수시로 만난 거는 윤석열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양정철이 나이도 어려. 직책도 없어. 윤석열은 그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에다가 검찰총장 후보인데 왜 만나냐고 그러면은. 충성맹세 할 일 없으면 왜 만나냐고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문재인의 오른팔이니까 만나가지고 대놓고 형님 저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해명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음은 가장 이슈가 됐던 주진우 기자가 추미애 장관에게 찾아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당하다고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주진우가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서 네. 그 수사권 지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어이가 없어서 좀 나무래서 돌려보냈다는데. 주진우 기자가 직접 갔다고요? 네, 그랬다고 저는 들었어요. 나름 믿을 만한 정보라 그렇게 네네. 했는데 네.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주진우한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네네. 제 영상에 담았어요. 진짜 네. 그런 적이 있느냐. 아, 공식적인 그래서 질의에 담았다고요? 예. 네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네. 도대체 지가 뭔데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주진우가 뭐예요? 지가 뭔데를 아니, 떠나가지고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가가지고 야 이쯤 됐으니까 내려와라. 야 무슨 이거 그렇죠. 지금 네가 그래.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지. 네. 왜 추미애 장관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믿음 만한 분한테 듣고 제가 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네. 제가 주진우라는 기자가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이 조폭 두목들이 꼭 그 자기 무슨 회고록 같은 걸 쓰면 주진우가 추천서를 많이 써요. 네네. 조폭들하고 잘 어울려서 옛날에 고만할 때 네네. 봤던 저 기자인데 네. 아니 지금 자기가 영향력이 좀 있다고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추미애 그쵸. 장관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네. 이 판에 12월 3일 김용민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고 같은 날 저녁 이동영 작가도 같이 해명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아, 이건 좀 큰 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이 있었죠. 그때 주 기자가 추미애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 잘못된 거다. 수사지휘권 발동. 그래서 추 장관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건 너무 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주 기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또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들어서 또 간 건지 그것도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6일 저녁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추 장관을 만난 건 6개월 전쯤입니다. 그게 추 장관하고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였어요. 7월 초 경기도 모처에서 법무부 장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10여 명의 분들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분명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전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2월 7일 주진우의 해명을 본 변희재 대표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주진우는 추 장관과 만난 게 7월 초라며.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으로 윤석열이 막 검사장 회의하고 난리 났을 때 딱 그때 아닙니까? 날짜가. 그러니까 주진우가 얘기한 대로 7월 초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전이 아니라 발동할 때나 직후이기 때문에 이때 10명이 모였으면 추미애하고 수사지휘권 얘기 때문에 만났겠죠. 이것 때문에. 이게 최대 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그때 10명이 떼거지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했다? 맨날 윤석열 뒤에서 호위무사 자처한 주진우가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때 만났으면은. 12월 3일 김용민 PD는 윤석열 홍석현 취재를 하던 이상호 기자에게 검찰이 삼성 수사하고 있으니 취재 그만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PD가 쓴 글에는 모 기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고발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발의 이상호 기자가 윤석열이가 홍석현이 만났다는 거 취재해서 녹취했죠. 전화를 녹취하고 윤석열이랑 직접 통화했잖아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끊자마자 주진우한테 전화가 탁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 한 말이 야 이거 타이밍이 묘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묘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통화한지 어떻게 알고 주 기자가 바로 전화 와가지고 이상하잖아. 내용은 뭐냐? 지금 삼성 수사가 한창인데 그런 거 취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이가 전화 끊자마자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방금 이성한테 이런 전화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수사하고 홍석현이하고 만난 거 뭔 상관인데요 그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주진우 기자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리 있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고 나의 정보원으로서 내가 취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배신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오판을 좀 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한동훈하고도 윤석열하고도 만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다 납득할 것 같아요. 12월 6일 주진우 기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미디어 오늘 기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하였습니다. 대선배에게 협박하거나 기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이상호 선배의 재판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이상호 선배가 내게 먼저 검찰의 삼성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사들이 삼성만 보면 도망갔는데 그래도 윤석열의 삼성 수사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기대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상호 선배는 회의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홍석현을 만났다고 얘기했다. 윤 총장이 독하고 검사들이 조폭 같아서 선배나 나처럼 소속 많은 사람들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한다고 했다. 12월 7일 주진우의 해명을 본 이상호 기자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주 기자에게 압박성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만 말했다. 왜 제가 노코멘트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너무 많으면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주진우 씨가 나름대로 민주개혁 진영에서 기여를 해온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진우 씨가 충분히 해명하고 많은 분들에게 납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 욕심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들어와 보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김건희 씨랑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때 적절한 시점에 휘슬블로잉 고자질을 못했다. 기자로서 실기했다. 죄송하다.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이라도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취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다 그걸 일러 바치세요. 국민만 믿고 지금 당신이 처한 언덕에서 떨어져 내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구해줍니다. 국민들이. 그게 바로 내부 고발자의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는 자살행위랑 똑같아요. 하지만 기자는 적어도 진실이 위대하고 국민들은 진실을 위해서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그때 오판했다. 시점을 놓쳤다. 지금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세요. 까십시오. 오판할 수 있어요. 기자는. 취재된 거 까세요.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국민들한테 일러 바치려고 한 건데 지금 늦었어요. 까세요. 주진우 씨한테 전 그걸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진우 기자는 미디어 오늘과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대선배에게 협박하거나 기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했어요. 주 기자는 이상호 선배의 재판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이상호 선배가 내게 먼저 검찰의 삼성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사들이 삼성만 보면 도망갔는데 그래도 윤석열의 삼성 수사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기대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상호 선배는 회의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홍석현을 만났다고 얘기했다. 윤석열이 독하고 검사들이 조폭 같으니 선배나 나같이 소속 많은 사람들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취재가 너무 할 게 방대하고 많고 항상 바쁩니다. 잠 겨우 자고 살아요. 그런데 주진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취재할 정도의 부끄러운 취재 방식은 택하지 않아요. 제가 다 혼자 취재합니다. 주진우 씨가 기자 되기 전에, 기자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는 국민들만 믿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2005년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고 2005년 12월에 올해의 기자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씨 한참 뒤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주진우 씨한테 제가 취재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똑바로 체크하라고 했다. 이상호 기자한테 취재 똑바로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검찰이 삼성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하냐 물었다. 이렇게 제가 후지게 취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주진우 씨가 저에게 취재 일반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칠 정도로 물론 훌륭한 기자입니다만 주진우 기자는
저랑 몇 통화의 전화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진우 기자가 아마 지금 궁지에 몰린 와중에 좀 스텝이 엉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진우 씨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만 믿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과감하게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고발하시고 일러 바치세요. 그게 주진우 씨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수구 언론의 공격 빌미가 되지 않느냐, 진영 내 분열이다, 갈라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검언 유착 비판 담론을 한 발짝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신대요. 저도 이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권력이 강고하고 사회 구석구석 우리에게 침투돼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접촉면은 한없이 부드럽고 소프트합니다. 검찰 권력과 친하고 관련이 있으면 삶이 되게 편하고 저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요. 일상 다반사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편안하고 안위한 현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검언 유착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담론을 외부로 꺼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12월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이후 이상호 기자는 다시 주진우 기자를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를 좋아해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기자의 취재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한 번도 저는 비판한 적 없어요. 쉴드 쳤어. 왜? 주진우나 나나 똑같은 아웃사이더니까. 그리고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우리는 낙검수를 통해서 너무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근데 낙검수 아무도 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주진우 씨는 윤석열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을 상대로 허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응? 내가 주진우 씨한테 전화한 게 아니잖아. 주진우 씨 언제 전화했는지 한번 통화 기록을 봐요. 몇 차례 전화했는지 저한테.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빨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고자질하고 일르는 아주 천박한 용도의 기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말하지 않고서 오래 참을 자신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씨 편하게 방송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2번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고백하세요. 보고하세요. 허위 보고 안 됩니다. 12월 6일 해명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기자는 마지막에 김용민 PD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민아, 전화 받아라. 같은 날 김용민 PD는 본인의 통화 기록을 첨부하여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연락한 적은 없었다고 밝힙니다. 12월 19일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손혜원 TV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야밤에 나오셨을 때 그 방송을 할 때 제가 뚫어지게 봤어요. 6분 남짓 할 때.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도 좀 영혼이 실리지 않는다 해서 저분이 뭔가 캥기는 게 있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용민아 전화 좀 받아라 하는데 좋은 사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치졸한 연기거든요. 그리고 이 구성도 참 치졸한 구성이었고요. 아주 어색한 연기였어요. 근데 저거 누구 보라고 했나? 자기 지지자들 보라고 한 거겠죠. 근데 그 김용민 씨가 바로
자기가 전화 받은 기록이 없다라고 이 부재중 전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금방 들통이 날리기를 왜 저렇게 하나. 자기를 믿는 굳건한 사람들은 나를 계속 따르라라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그걸 보고 처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진정성은 없고 연기만 있다라는 글을 올렸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 표정 관리에 기억나는 첫 번째로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표정 관리가 의심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12월 7일 경찰청 1기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주변화학이라고 해나요? 그 진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김영민 씨가 요구한 4가지 사항 혹은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으면은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왜? 그 정도로 형 동생 친한 사이라고 하면은 직접 찾아가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전화 받아라.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했을 때는 김영민 PD의 입장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가 답은 공개적인 유튜브를 통해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서 탁탁 털어놓고, 그리고 같이 같은 화면에 나와서 뭐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잡고 잘해보자. 그 한마디면은 될 일 아닙니까? 해명이고 뭐 나발이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냥 둘이 그 얘기는 이제 둘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4가지 사항이 아니라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주변화. 이걸 이제 심리적인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주변화하기라고 합니다. 김영민 PD가 물은 건 윤석열과 너의 관계, 주진우와 너의 관계, 윤석열과 주진우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란 사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을 지칭한 거 없이 그 모임 혹은 이렇게 일종의 대명사 형태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답변이 주변화돼 있죠. 그거는 그 답의 진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난 겁니다. 주변화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주진우 기자의 그 답변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제가 정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걸 판단할 위치도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다만 만약 주진우 기자가 이것이 단순한 오해이고 해프닝이라고 하면은 공개적인 질문을 공개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려요. 쫓아가서 풀고 같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호호 웃는 그것만 잘해보자. 호고장을 한 10몇 천만 찍어서 내보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공개적인 질문을 공개적인 답변했다는 것은 그 형식 자체에서 이미 주진우 기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2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화하기. 윤석열을 물었는데 모임에 대한 답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주변화했다. 그건 명확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문, 그리고 물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수긍한다,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은 적어도 주진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반응이 나눠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주진우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주진우 기자는 답을 하지 않을 거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결국은 김영민 PD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입장 정리를 한 거고, 주진우 기자도 답을 한 거고, 이제 해석은 이제 여러 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렇지만 개혁으로 사회 개혁으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 제도화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이고, 양정철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좀, 만약에 제가 양정철이라고 하면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고소해? 뭐 이런, 아니면 뭐. 근데 정치인들은 꼭 그러지 못하죠. 씁쓸함을 답변을 주변화하기, 여러분 한번 하나 배우셨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이 인터로게이션을 할 때 그 사람의 말 내용을 갖고 내용만 갖고 판단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 이전에 형식, 그리고 그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진부 여부는 판가름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죠. 세팅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들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평소 자주 했던 말인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것은 주진우 팬카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해명 영상을 올릴 때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는 태그를 하며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주 기자, 진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번 김영민 씨 폭로 관련해서. 누구죠? 네, 저희 1인 미디어 운영하는 팀이고요. 김영민 씨가 이야기한 게 다 거짓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 김영민 씨 취재가 그렇다 치고 한동훈 검사와 만난 건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영민 씨가 채널A와 한동훈 씨 관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저도 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니 기자 출신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제가 해명을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시청자나 지지자 여러분들한테는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타지 마. 아니 저희가 왜 타면 안 됩니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이런 게 어딨냐? 아니 야, 정식적인 게 아니어서 거절할 수도 누구세요? 있어. 누구신데 취재를 왜 말으십니까? 취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뭔데? 얘기도 안 해놓고. 네? 아니 이게 뭐야? 좀 오지 마세요. 아니 저희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 반말하지 마시고 기자님. 아니 정식적으로 절차를 취재 방해하지 밟아서 마세요. 하세요. 아니 왜 도망을 가십니까? 기자님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지금 해명을 납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왜 이러세요? 무슨 권한으로 말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권한으로 이러시냐고. 아니 저희 차 된 거 내려가서 저희도 차 타야 돼요. 아니 기자님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니 믿고 계신 분들한테 크나큰 충격이고요.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가 돈독하신 건 맞습니까? 손혜원 의원께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해명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해명 방송이 연기다라고 얘기한 손혜원 의원 관련 발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기자님,